드디어 베트남의 추악한 모습들이 전세계의 뉴스를 타고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베트남이 해왔던 더러운 술수들이 빠짐없이 밝혀지며 많은 비난과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베트남이 그동안 러시아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이들에게 군사적, 경제적 교류를 해왔던 사실들이 최근 드러나면서 서방 국가들이 베트남이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이들 또한 유사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와 단절하며 경제적 고립을 유지하는 동안 베트남은 오히려 그들을 지지하고 나섰기 때문이죠. 그리고 베트남은 자신들의 계획이 드러나자 이제는 아예 대놓고 그 행보를 더욱더 확고히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베트남이 러시아와 군사합동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밝히더니 이제는 아예 베트남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로 관계를 격상하며 러시아와 베트남 관계 수립 10주년을 기념해 양국 정상이 축하 서신을 교환하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언론 뚜오이제에 따르면 베트남 푹 국가주석과 쫑 서기장이 러시아와 베트남의 교류 10주년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양국의 끈끈한 동맹 관계가 더욱 심화 확대될 수 있도록 협력을 이어가자는 취지의 서신을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냈다. 또한 베트남 총리는 러시아 국민들이 베트남으로 올 수 있는 항공편을 늘려 베트남 관광을 부흥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을 이었습니다. 즉 베트남은 더 이상 다른 국가들에게서 투자나 협력을 받기 힘드니 아예 자신들과 유사한 사상을 가진 공산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시키겠다고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최근 베트남이 한국으로 인해 국가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보니 이와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차라리 중국과 러시아 등 공산 국가들과의 교류를 확대하며 어깨를 나란히 하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베트남의 사악한 의도가 밝혀지자 서방 국가, 특히 EU 연합이 베트남에게 아주 큰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시장 개방을 외치며 우리는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과는 이념적으로 다르다를 나타냈던 베트남이 결국엔 그들과 똑같은 행보를 걷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유는 이러한 베트남을 믿고 베트남을 우호적으로 대했었기에 이들은 더욱 큰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디디에 랭데르 유럽연합 법무집행위원은 최근 벌어진 베트남의 행보에 비판하는 의견을 내놓으며 베트남 또한 러시아와 똑같이 베트남과 관련된 기업이나 개인의 자산을 신속하게 추적해 동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만약 베트남을 통해 러시아가 불법 무기거래, 자금 세탁 등 필요한 물자를 해외로 조달하기 위한 통로로 이용한다면 이는 굉장히 큰 피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베트남이 러시아의 물자 조달 통로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베트남 또한 동일한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26일 베트남의 경제 제재를 위한 비상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그동안 베트남에게 많은 피해를 받으며 이들의 본 모습에 거리를 두기 시작했던 찰나에 마침 좋은 타이밍에 기회가 생기며 베트남에게 그동안 명분이 없어 하지 못한 수많은 제재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베트남의 고위 관료와 사업가들에 대한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대한민국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베트남이 한국에게 수출 금지를 통보하거나 한국행 비행기를 코로나 핑계로 회항시키는 등 외교적인 결례를 수차례 벌여왔다. 그리고 근래에는 베트남 정부가 러시아와 협력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며 전 세계적으로 큰 염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베트남의 친러시아적 외교 정책으로 인해 이와 관련된 베트남 정부 인사 14명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정부 인사 14명에 대한 구체적인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베트남 현지 기업 내 총수가 포함되어 있어 베트남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제한 조치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같은 조치는 베트남 기업들이 사실상 한국 기업들과 더 이상 거래하기 힘들어지기에 한국산 반도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베트남 기업들에게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죠. 무엇보다 한국은 그동안 중립적인 외교 정책으로 특정 국가 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입국 제한 조치를 보여온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경우라 최악의 경우 국교 단절까지 생각해볼 수 있는 베트남에게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한국은 베트남에 대한 의존도가 크지 않아 이렇게 강력한 압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 베트남 외교부는 하노이 한국 대사관을 찾아가 그동안 베트남이 한국 기업에게 가했던 관세 철폐와 베트남에 대한 태도 변화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베트남은 한국이 이러한 강력한 조치를 나타내면 역으로 비슷한 제재를 취해왔던 모습과는 다르게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준 것인데요. 아마 더 이상 한국을 자극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좋을 것이 없다고 뒤늦게라도 깨달은 것이겠죠. 한국으로 성장한 베트남, 절을 해도 모자를 판이지만 이들은 자신들을 구원해준 국가와 시민들에게 큰 상처와 배신감을 남겼습니다. 한국인이 유독 정이 많다는 것을 이용해
이용해 수많은 이득을 취한 이들에게 그 어떠한 경제적 제재를 가한다 해도 모자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도 베트남에 대한 신속한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 국민투표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